내일 새벽에 이제 M7 중에서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테슬라, M7 중에서 이제 선두타자가 드디어 대망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죠. 요즘처럼 살얼음 파는 시장에서 어깨에 그 임무가 막중하죠. 왠지 그래서 나쁜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코스피도 아니 초반이랑 장중에는 막 플러스 6% 이렇게 반등하더니 거의 장 뒤로 갈수록 지금 초반에 오른 거 다 까먹고 있어요. 아예 아싸라게 위로 가려면 가고 아래로 가려면 가고 그건 아니지만 여튼 굉장히 찜찜하다. 알파벳이랑 테슬라 실적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솔직히 테슬라는 좀 해내긴 했어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48만 대인데 월가 예상보다 이게 거의 7만 대 더 판 거예요 이게. 일단 숫자만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박수 칠 만한 실적이죠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솔직히 몇 대 팔았냐보다는 어떻게 팔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테슬라 메인이 전기차는 맞지만은 솔직히 이제 뭐 앞으로 다 하겠다고 보는 게 맞죠.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 엔진이었지만은 뭐 현재 AI 시대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 발표 이전에. 그리고 요즘 AI 레이스에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제미나이가 꽤 많이 쫓아왔었는데 요즘 뭐 챗GPT나 클로드 이야기밖에 없죠. 왜냐면 정작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 둘 지금 짐을 싸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반도체 치킨 게임은 우리가 익숙하죠. 공장을 너무 많이 지으면은 공급이 넘치고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는 게임. 그런데 AI 치킨 게임은 정반대예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죽는 게임이 아니라 먼저 돈을 못 쓰는 순간 지는 게임. 원래 기업은 투자를 줄이면은 줄이는 대로 또 칭찬을 받잖아요. 수익성이 좋아졌네, 현금 흐름이 좋아졌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죠. 투자를 줄였다.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이 AI 레이스에서 시장이 이렇게 번역하죠. 아, 구글이 알파벳이 테슬라가 따라가는 걸 포기했구나. 지금 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든 우주의 총 집합의 지표는 바로 이 투자, 캐펙스예요. 즉 요즘은 같은 행동인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읽고 있다. 이 AI 언어로 모든 걸 해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테슬라나 알파벳이나 우리가 딱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회사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버티고 있는 거냐.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죠. 캐펙스는 늘리고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직원을 뽑고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성장이 기대가 만든 투자잖아요. 생존은 두려움이 만든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솔직히 실적 발표 후에 훨씬 더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은 그 프리뷰 단에서 먼저 고찰해야 되는 거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표정이다. 이게 우리가 미장을 투자하든 국장을 투자하든 왜 우리 이야기냐면은 숫자로 해석이 되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네 회사가 작년에 AI 설비 투자에 쓴 돈이 약 4,100억 달러예요. 올해 예상은 7,250억 달러. 1년 만에 지금 3천억 달러가 넘게 올랐어요. 다 이런 데로 가죠. GPU, HBM, 서버, 메모리. 결국에는 삼전 닉스 그리고 우리 생태계. 그러니까 오늘 밤 알파벳 실적이 테슬라 실적이 미국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국장 이야기죠. 그래서 구글 알파벳을 먼저 보면은 지난 4월에 캐펙스 계획을 또 올렸죠. 이미 한번 올렸는데 또 올렸어요. 그런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재밌었던 게 총액보다는 그 속도가 되게 재밌었다. 최근 5개 분기가 43%, 70%, 83%, 95%, 107% 벌써 숫자에서 속도감이 느껴지죠. 속도감이. 투자가 가속하고 있어요. 자동차로 치면은 100km로 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엑셀을 더 밟고 있다. 그리고 CF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27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AI가 잘 되니까 돈을 더 쓰는 건가 아니면은 돈을 안 쓰면 밀릴 것 같아서. 솔직히 지금 알파벳 캐펙스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내가 동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바로 옆에 초대형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 간판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도 더 진열을 하죠. 왜? 안 바꾸면 손님을 잃으니까. 결국 알파벳이 미래를 키우기 위해 지금 쓰는 돈인지 아니면 이게 현재를 지키기 위해 쓰는 돈인지 그 구분이 중요하겠죠. 겉으로 보면은 둘 다 캐펙스죠. 그런데 속에서는 전혀 다른 돈이다.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대가가 등장하는데 검색이죠 일단. 메인 비즈니스. 알파벳이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에 가장 강력했던 비즈니스 검색 때문에 지금 정반대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제품이 성공할수록 기존 사업이 약해지는 회사. 구글 비즈니스는 원래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이 검색을 하면은 링크를 누르죠. 광고를 클릭하면은 광고주가 이제 돈을 내고 끝. 20년이 넘게 이 공식 하나로 세상을 지배했죠. 테크계의 제왕. 그런데 AI가 이 공식을 정면으로 부셔버리죠. 이제는 질문을 하면은 링크 대신 답을 준다. 여기서 엄청난 아이러니가 생기죠. AI가 똑똑해질수록 사람은 검색 결과를 덜 누르게 된다. 좀 세게 표현해보면은 구글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자기 심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시에 자기 심장을 깎아내리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실제로 숫자가 그래요 지금. AI 요약이 붙은 검색이 클릭률이 1.76%에서 0.61%로 무려 61% 감소했어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거 심각한데?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오긴 해요. 검색 광고 매출은 오히려 19% 늘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클릭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었다. 어떻게? 답은 객단가죠. 카페를 생각해보면은 원래는 손님 100명에 5,000원씩 쓰면은 50만 원을 벌죠. 이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망해야 정상인데. 그런데 남은 손님이 1만 원씩 쓰기 시작했다. 매출은 그대로예요. 구글도 똑같죠 지금. 클릭은 줄었어요. 대신 AI 답변 안에 광고를 넣기 시작했다. 클릭 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텨왔죠. 하지만 그쵸.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객단가를 영원히 올릴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광고주도 어느 순간 말해요. 그 가격이면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구글을 보면은 시계가 두 개 돌아가고 있다. 첫 번째 시계는 AI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두 번째는 검색 광고가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 문제는 둘 중 하나라도 지금 너무 빨리 움직여버리면은 균형이 깨진다. AI가 너무 빨리 성공하면은 검색이 죽죠. 검색이 너무 오래 버티면은 AI 경쟁에서 밀린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해야 하는 회사인데 너무 빨리 성공해도 안 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니? 딜레마의 알파벳 구글이죠.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검색 광고 성장률이에요. 시장 컨센서스가 19%에서 지금 13.7%보다 높으면은 아직 그 심장이 버티고 있는 거다. 더 낮아지면은 시장도 이거 자기 잠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알파벳 구글 돈 많잖아. 맞아요. 돈 많아요. 캐펙스도 늘리고 있고 GPU도 사고 데이터 센터도 짓고 클라우드도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AI 회사에서 정말 제일 비싼 게 뭘까? GPU? 아니면 관련 부대 비용들? GPU는 돈만 있으면 사죠. 엔비디아에 주문하면 되고 데이터 센터도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지을 수 있죠. 심지어 전력도 비싸긴 한데 확보는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요즘. 새로운 AI 구조를 설계하는 연구자. 이건 달라요. 돈으로 주문해서 다음 달에 배송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축구로 치면은 스타 플레이어들은 은근히 이적 시장이 많다.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 안첼로티, 무리뉴, 클롭 같은 감독들은 돈이 있다고 바로 생기지 않아요. AI도 똑같죠. GPU가 선수면은 연구자는 그 인력은 감독이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지금 보이는데 알파폴드를 만든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존 점퍼가 있죠. 이분이 구글에서 엔트로픽으로 갔다. 트랜스포머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제미나의 공동 리더였던 노암 셰이저가 오픈 AI로 갔다. 제미나의 핵심 연구원으로 알려졌던 요나스 아들러가 알렉산더 프리첼이 이들도 엔트로픽으로 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몇 명이 떠났냐가 아니에요. 누가 떠났느냐? 백업 선수가 아니라 전술을 만든 사람이 떠났고 플레이북을 만든 사람이 떠났고 팀의 방향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근데 진짜 재밌게도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알파벳 최근 공시를 보면은 한 비상장 AI 기업에 최대 4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100억 달러는 즉시 투자, 300억 달러는 조건을 달성하면 추가 투자. 회사 이름은 없었는데 하지만 시기랑 규모랑 여러 정황을 보면은 엔트로픽이죠. 클로드의 엔트로픽.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장면이 뭐냐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은 알파벳이 경쟁사의 월급을 내주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경쟁사로 자기 핵심 연구원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 코미디죠, 코미디. 막장도 이런 막장급 드라마가 없어요. 돈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람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즉 오늘 실적 발표 이전에 구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제 들리죠. 캐펙스는 돈으로 해결이 돼요. 검색 자기 잠식도 돈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GPU도 돈으로 사죠. 그런데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이 떠난 효과가 당장은 안 보이는데 오늘 제품이 망가지진 않아요. 이번 분기 실적도 멀쩡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한두 분기가 지나가면은 모델 품질, 혁신의 차이로 조용히 나타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미나이가 요즘 영 기능이 실력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알파벳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은 GPU도 아니고 전력도 아니고 캐펙스도 아니다. 사람이다. 돈은 시간을 살 수 있지만은 혁신은 시간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의외로 숫자보다 이 질문을 더 볼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제미나이 조직이나 핵심 연구원, AI 인재 확보를 어떻게 묻는가? 그리고 경영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하는가? 아니면 뭐 아니야, 우리 계속 최고 인재가 있어.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AI 시대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대답의 온도에서 미래가 먼저 보일 때가 많죠.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 다음 M7 주자 테슬라가 있죠. 재밌는 건 테슬라는 알파벳에 비해서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알파벳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테슬라는 시간은 벌었는데 기존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야리꾸리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대신에 지금 사업 자체를 바꾸고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 조금씩 다른 회사가 되어가고 있죠. 알파벳은 기존 사업을 희생하면서 지금 미래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반대였던 거는 미래를 만드는 동안에 기존 사업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뭐 더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뭔가 혁신적일 줄 알았죠. 자 여기서 일단 두 회사의 차이가 알파벳은 검색이란 거대한 현금 창출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 AI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는 달라요. 현금을 만들어주는 사업, 자동차가 예전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뭐 예전에도 뭐 엄청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AI에 투자하는 동시에 자동차도 살려야 된다. ESS도 키워야 되고 로보택시도 증명을 해야 된다. 알파벳이 한 개의 전쟁을 치르는 회사면은 테슬라는 세 개의 전쟁을 지금 동시에 치르는 회사죠. 초한지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뭐 사면 초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 시적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몇 대 팔았냐가 아니라 이미 판매량은 공개됐잖아요. 진짜 질문은 자동차가 흔들리는 동안에 테슬라는 다음 엔진을 얼마나 빨리 키우고 있는가. 우리가 서두에서 테슬라 인도량 48만 대 이야기했잖아요.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실적표를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숫자 하나가 있다. 눈에 밟히는 아주 생산량 45만 대. 잠깐만 판 게 만든 것보다 많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창고 안에 있던 재고를 꺼내서 같이 판 거라면은 이야기가 좀 다른데? 이번 분기 생산은 약 45만 대, 판매는 48만 대. 즉 공장에서 막 만든 차만 판 게 아니라 그동안 창고에 있던 차량까지 함께 내보낸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재고를 줄였는데 뭐 긍정적인 거 아니야? 문제는 어떻게 줄였느냐. 재고를 빨리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죠. 가격을 낮추면 돼요. 땡처리. 프로모션 때리면 되죠. 금리 지원하면 되죠. 그러면 판매량은 그냥 훅훅 살아나요, 금방. 물론 대가는 따라온다. 한 대 팔아서 남긴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48만 대가 아니라 이 48만 대를 팔기 위해서 얼마를 포기했는가. 이게 오늘 테슬라 실적의 첫 번째 질문이죠. 지역별 구조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세액공제 종료 이후에 수요가 많이 둔화됐어요. 이번 반등은 유럽과 중국이 상당 부분 메웠고, 그런데 여전히 생산 핵심은 상하이 공장이죠. 즉 숫자는 좋아졌는데 지역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그래서 이번 인도량을 보고 수요가 살아났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창고는 가벼워졌는데 체력도 같이 좋아졌느냐. 그 답은 마진이 알려주겠죠, 오늘 새벽에. 물론 뭐 미래 사업도 있죠. 로보택시 이런 미래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팡팡 쏘고 옵티머스 그냥 뭐 날아다니고, 그래서 시장이 언제나 테슬라를 포기하지 못하죠. 꿈이 있는 사업이니까. 다만 일론 머스크의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 있죠. 언제나 연말까지, 작년에도 그랬죠. 연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거다. 일단 안 됐죠. 어스틴에 500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실제는 지금 60대 안팎. 올해 초에도 또 말했죠. 연말까지 미국 전역. 벌써 세 번째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또 머스크가 과장했네.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끝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테슬라에 대한 오늘의 진짜 이야기죠.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의견도 아니에요. 테슬라가 미국 SEC에 직접 제출한 공식 공시죠. 회사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고 적은 문서예요. 일론 머스크의 CEO 성과 보상 계약이 12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가총액 목표도 있고 운영 목표도 있고, 그 운영 목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로보택시 100만 대, FSD 구독 2천만 명, 옵티머스 100만 대. 우리가 늘 들어오던 그 미래 이야기죠. 그런데 올해 1분기 공시에서 테슬라가 각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 2천만 대 차량 판매, 이것만 달성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로보택시 100만 대, FSD 구독 1천만, 옵티머스 100만 대, 그리고 여러 에비타 목표까지 전부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회사 스스로 일단 이렇게 분류를 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마케팅에서, 트위터, X에서 머스크가 계속 곧 된다, 연말까지 곧 된다. 하지만 정작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실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 섬뜩하죠? CEO의 말이랑 회사의 공식 문서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지 않는다. 물론 이게 로보택시가 실패한다는 뜻이 아니죠. 단정해도 안 되죠.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성공 여부가 아니라 회사 내부조차 지금 시간표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일론은 계속 미래를 이야기해야 돼요. 답은 간단하죠. 주식시장은 현재를 사는 곳이 아니죠. 미래를 현재 가격으로 땡겨서 할인해서 사는 곳이니까 현재 숫자가 약할수록 미래 이야기는 더 뻥튀기 하고 더 크게 말해야 돼요. 이 구조 우리가 근데 어디서 봤죠? 그쵸? 알파벳이 캐펙스를 멈출 수 없던 이유랑 똑같다. 둘 다 멈추는 순간에 시장이 패배를 선언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를 볼 때, 오늘 실적 발표를 볼 때 머스크의 발표보다 딱 하나만 봐야겠죠. 이게 맨날 구라를 치는, 이야기를 허풍했던 회사인가 아니면은 숫자를 보여준 회사인가. 솔직히 비교 대상도 있죠.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 이번 분기 기준으로 주당 완전 자율주행 운행이 50만 건을 넘어섰어요, 지금. 테슬라도 유료 로보택시 주행은 늘고 있죠. 전 분기보다 지금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증가?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아직 비교가 어렵다. 한 회사는 조용히 숫자를 쌓고 있고, 한 회사는 그냥 미래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 구구절절. 둘 중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는 도시가 몇 개 늘어나는지가 아니에요. 또 연말까지인가, 아니면 운행 대수, 운행 횟수, 수익, 원가 이런 검증 가능한 숫자가 처음 등장하느냐. 그래서 알파벳이랑 테슬라 오늘 실적이 나와보고 숫자들을 까봐야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장이 궁금해하는 거는 얼마를 썼냐보다는 왜 쓰고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캐펙스는 숫자죠. 마진도 숫자예요. ESS 성장도 숫자다. 하지만 사람 숫자가 아니죠. 혁신도 숫자가 아니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실적 발표 숫자를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미래를 사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래를 담보로 시간을 벌고 있는가. 알파벳은 시간을 사고 있었죠. 테슬라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둘 다 정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 알파벳이랑 테슬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리고 삼전, 닉스, 네이버, 카카오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오늘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봐야겠죠. 알파벳이 캐펙스를 또 올리는가. 솔직히 뭐 제일 중요한 숫자죠. 단순히 미국 뉴스가 아니라 이게 GPU 주문으로 이어지고 HBM으로 이어지고 삼전 닉스로 이어지죠. 즉 내일 새벽 이 M7의 두 주자가 내일 우리 코스피의 첫 번째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이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코스피가 오늘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지금 상승했던 거 다 반납하고 있죠. 괜히 불안해져요. 자, 코스피가 지금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훨씬 싼데도 왜 한 방 더 어쩌면은 아랫방향을 보고 있는지는 영원히 있은 영 근본 멤버십 영상에서 재미있게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